매년 야심차게 세우는 새해 다짐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진 않으셨나요? 올해는 기필코 하고 다짐하지만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고민이시라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정말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을 뭐랄까 근본부터 바꾸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아주 조금 정말 딱 1%씩만 더 나아진다면 1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여기 보이는 이 숫자, 무려 37배. 37배나 더 나은 데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근데요, 무서운 건 반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매일 1%씩, 그냥 조금씩 나태해지면 1년 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책이 말하는 핵심, 습관이 가진 어마어마한 복리의 마법입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강력하다는데 왜 그렇게 크게 마음먹고 시작한 새해 다짐이나 원대한 목표들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완전히 잘못된 곳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목표는 잊어버리고 대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시스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보면 목표 지향적인 삶은 좀 피곤해요. 성공이냐 실패냐 딱 이 두 가지만 있으니까요. 완전 감정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근데 시스템은 달라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계속해서 작은 기쁨을 찾아내게 만들어주거든요. 예를 들어 여름까지 식스팩 만들기라는 목표. 오, 생각만 해도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걸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매일 저녁 먹고 나서 딱 크런치 20개만 하자. 어때요? 훨씬 할만하죠? 이렇게 하면 복근이 생겼던 안 생겼던 매일 밤 오늘도 해냈다는 작은 승리감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성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를 훌쩍 뛰어넘게 만드는 진짜 힘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이 이 책의 핵심을 그냥 한 방에 꿰뚫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신은 목표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시스템의 수준까지 떨어진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우리의 현재 모습, 즉 결과물은요. 나는 뭘 할 거야 라는 거창한 야망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그 시스템의 수준을 딱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시스템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 책은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동 변화의 가장 중심, 그 핵에 있는 것, 바로 정체성의 문제로 말이죠. 진정한 변화는요. 밖에서 안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가장 안쪽, 핵심에 바로 정체성이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믿음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바깥에 있는 결과에만 집중해요. 살 빼고 싶다. 그래서 중간 단계인 과정, 즉 운동을 시작하죠. 근데 금방 지쳐요. 왜냐? 내 정체성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아끼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 정체성을 먼저 설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음식을 찾고 운동을 거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행동이 정체성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목표는 책 한 권을 억지로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 읽는 걸 즐기는 독서가가 되는 거죠. 목표가 마라톤을 완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틈날 때마다 나가는 러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행동과 정체성이 딱 맞아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변화를 위해서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다운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습관을 만드는 실질적인 행동 지침, 이 책에서 제시하는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이 책의 모든 실천 전략을 담고 있는 습관 설계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습관에는 4단계가 있거든요.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이 4가지 법칙은 바로 이 각 단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 그럼 첫째, 신호를
분명하게 보이게 만들고, 둘째, 그 열망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고, 셋째, 행동하기 아주 쉽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보상으로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으면 이걸 그냥 다 뒤집으면 돼요. 안 보이게, 매력 없게, 어렵게, 불만족스럽게. 정말 간단하죠? 이 프레임워크 하나면 거의 모든 습관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 분명하게 만들어라입니다. 이건 우리 주변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를 눈에 아주 잘 띄게 만드는 거죠. 가장 강력한 신호가 시간과 장소거든요. 예를 들어 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고 싶다면 그걸 약통에 넣어두지 말고 매일 아침 물 마시는 컵 바로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럼 컵을 들 때마다 영양제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신호를 보내겠죠?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두 번째는 매력적으로 만들어라입니다. 우리 뇌는 즐거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 점을 역이용하는 거죠.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행동이랑 정말 하고 싶은 행동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유혹 묶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운동은 진짜 하기 싫은데 새로 나온 드라마는 너무 보고 싶다? 그럼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이 드라마는 무조건 헬스장 사이클 위에서만 본다. 이렇게요. 그럼 아마 헬스장 가는 시간이 기다려질걸요? 지루한 의무가 즐거운 보상으로 바뀌는 마법이죠. 세 번째 법칙은 하기 쉽게 만들어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새로운 습관은 절대 거창한 도전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 모든 마찰을 없애버리는 거죠. 아침에 조깅을 하고 싶다면 전날 밤에 운동복이랑 양말, 운동화까지 머리맡에 다 세팅해 두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고 나가면 되잖아요. 에너지를 거의 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럽게 만들어라입니다. 이게 습관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 뇌는요, 되게 단순해서 몇 달 뒤의 큰 보상보다는 지금 당장의 작은 즐거움을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운동의 결과는 몇 달 뒤에나 나타나잖아요. 그럼 뇌는 에이, 재미없어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즉각적인 보상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불필요한 소비를 참고 돈을 아꼈다면 그 즉시 여행용 저축계좌에 그 돈을 이체하고 잔고가 늘어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나 잘했다. 이 작은 만족감이 뇌에 각인돼서 다음에도 그 행동을 또 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자, 지금까지 4가지 법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법칙들을 바로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도구는 습관 쌓기입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이 끝나면 바로 새로 만들고 싶은 습관을 한다. 이게 끝이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커피 머신 버튼을 누른 후에 바로 영양제 하나를 먹는다처럼요. 이미 우리 뇌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기존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살짝 숟가락 얹어듯이 연결하는 거죠. 그럼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저항감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강력한 규칙인데요. 바로 2분 규칙입니다. 어떤 거창한 습관이든 딱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버전으로 쪼개는 거예요. 매일 밤 책 30쪽 읽기가 목표라면 일단 책 한 페이지만 읽기로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것도 어려우면 잠자리에 책을 펴기, 거기까지가 오늘의 습관인 거예요. 2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일단 책을 펴면 한 페이지만 읽고 덮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핵심은 시작의 허들을 말도 안 되게 낮추는 겁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그냥 일단 하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세 번째 도구는 습관 추적하기입니다. 이건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럽게 만들어라를 가장 쉽게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달력 하나 걸어두고 내가 목표한 습관을 실천한 날마다 커다랗게 X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X 표시가 쭉 이어지는 걸 보면 어떨까요? 엄청 뿌듯하겠죠? 그 연결고리를 끊고 싶지 않아서라도 다음날 또 하게 됩니다. 내 노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거든요.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루쯤 걸을 수도 있겠죠.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그럴 때 기억해야 할 황금률이 바로 이겁니다. 2번 연속 거르지 마라. 한 번 빼먹는 건 그냥 실수예요. 사고죠. 하지만 2번 연속 빼먹는 순간 그건 새로운 나쁜 습관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못했으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딱 2분이라도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장기적인 성공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데요. 사실 성공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지루함이라는 거죠. 어떤 습관이든 익숙해지면 결국 지루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갈립니다. 아마추어는 지루하면 기분이 안 나면 그냥 안 해버려요. 하지만 프로는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냥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 지루함을 견디고 묵묵히 시스템을 지켜나가는 힘,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인 거죠.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한 표의 투표다.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다면 그건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에 한 표 던진 거예요. 퇴근하고 유튜브 대신 책을 폈다면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에 한 표 던진 거고요. 이 작은 투표들이 매일매일 쌓여서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습관이 곧 정체성이 되는 거죠. 자, 이 설명이 끝나고 난 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